자, 드디어 2025년 오픈이 시작됐습니다. 25.1 가장 오픈다운 와드가 나왔고요. 가장 잔인하죠. 그래서 요번 25.1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덤벨 클린 앤 절크, 그 다음에 이제 덤벨 오버 버피죠. 그 다음에 런지. 뭐 솔직히 런지는 그렇게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큰 뭐 스킬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덤벨이랑 버피 스킬의 효율성이 이 와드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스킬의 비효율성은 체력적인 면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 수준이 좀 낮더라도 스킬 효율성을 높이신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추가 재측정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덤벨부터 가볼게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지 않게 많은 분들의 영상을 제가 이제 SNS들을 통해서 봤는데, 역시 덤벨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덤벨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 와드의 전략은 버피를 일정 페이스로, 너무 빠르지 않은 페이스로 쭉 갖고 가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뒤에 가서도 일정 속도의 버피의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버피를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아마 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버피 이후에 덤벨을 발을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피 이후에 체력이 이미 다 털리고 숨이 올라온 상태에서 덤벨을 가져갈 수 있는 스트렝스가 아니라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바로 스쿼트 패턴을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는 스쿼트 패턴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덤벨 클린 앤 저크가 버피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버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하지만 덤벨 클린 앤 저크는 스킬만 조금 바꾸더라도 하나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드에서 유지해야 될 동작들은 버피 페이스 유지, 런지 페이스 유지. 이 버피와 런지를 달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덤벨에서는 일정 페이스 이상이 나와주지 않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에 가서도 엄청나게 뽑을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덤벨이 훨씬 더 유리하죠. 버피는 20개 이상을 때려박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덤벨 같은 경우는 싱글이고 얼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덤벨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암이잖아요. 원암은 이거 캐틀벨 스킬과 똑같아요. 캐틀벨 스네치 스킬과.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두 발을 놓고 덤벨을 가운데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보면 측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많이 나오냐면요, 스쿼트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에 체중이 많이 실려 여러분들 많이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덤벨이 움직이는 위치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체가 이 동작에 너무 많은 피로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냐면 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덤벨을 내릴 때 스쿼트 패턴이 나오면 안 되고요. 무릎은 잠긴 상태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상체를 빨리 갖다가 박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체를 박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만 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어.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왼손에 들고 있어요. 왼발 쪽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를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제가 무릎 굽힌 각도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하겠죠. 야, 난 힘이 없는데 그거 갖고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50파운드, 35파운드 싱글인데 스쿼트 패턴으로만 해야지만 뽑을 수 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스트렝스 수준이 빌드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정상적인 스트렝스가 잘 빌드업 돼 있다고 하면 여자 기준 35, 남자 기준 50은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하면 어떻게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안 쓰고 계속 힙 패턴을 많이 쓰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연습하시는 거예요. 덤벨을 드시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봐보세요. 덤벨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얘를 이만큼 들어야 된다고. 주행거리가 이만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덤벨이 어딨냐면 훨씬 무릎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경로들이 짧아지겠죠. 반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걸 줄여보는 거예요. 줄여보는 거고 계속 이쪽 부에다가 덤벨 무게를 걸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셔야 될 거는 무릎 스쿼팅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덤벨 높이를 너무 낮게 가지 않는 거. 짧게 거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시선입니다. 시선을 내릴 때 바닥을 보게 되시면 덤벨이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면을 응시하시게 되면 여기에 텐션이 더 빨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간 기울기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다가 텐션을 더 빨리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고 뽑고, 앞에 보고 뽑고, 앞에 보고 뽑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45 들어가 볼게요. 왼손에 있으니까 일로 빠지겠죠. 앞에 보고 뽑고, 앞에 보고 뽑고, 앞에 보고 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가운데다 두고 중심, 가운데다 내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릴 때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릴 때 시선을 바닥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대각선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대각선을. 이게 실질적으로 힘을 쓰기에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가운데다 들고 한 손으로 미는 것보다 이 대각선 라인들을 더 쓰는 것들이 힘을 쓰는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갈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뒤에 털려도 얼터네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할만해. 머슬 피로도들이 계속 분산되기 때문에. 근데 가운데다 놓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체는 피로도를 똑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크로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을 타이트하게 무릎을 제한하고 엉덩이만 갖고 상체의 기울기를 줄이는 훈련들을, 스키 훈련들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죠. 시간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뭐 월요일 날 대부분 재측정을 하실 거니까 훈련할 시간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무릎이 아닌 힙으로, 그 다음에 양발 중심이 아닌 대각선 한발 중심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시선은 앞으로. 그래서 무릎을 줄이고 힙을 많이 쓰고 상체 각도 기울기를 줄이고. 이게 백스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절크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절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아무리 스윙을 잘 여러분들 절크를 이런 식으로 하죠. 클린을 받고 완전히 덤벨이 내 팔을 친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쿼트로 들어가서 밀어요. 아무리 클린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중량 저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딥을 짧고 강하게 써야지 그 무게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하게 되면 근력을 너무 많이 쓰게 돼요. 생각보다 근피로도를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딥 들어갈 때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짓눌리게 되면 생각보다 팔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크를 하시는 거는 선택을 하는 데서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35파운드나 50파운드를 하체에 완벽한 스쿼트 없이는 밀 수 없다. 그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스트렝스 빌드업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스트렝스가 이미 30이나 35는 얼터네이트로는 어떻게든 밀 수 있는 근력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근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밀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팔의 피로도를 유발시키게 되고,
더 치명적인 거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한 동작당 이렇게 저크를 밀리지 않고 미는 동작과 저크를 완전히 짓눌렸다 미는 동작을 하게 되면 한 20렙 이상 가면 꽤 차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이런 느낌이죠. 스윙은 이제 다 이게 끝난 거예요. 스윙은 됐고 내가 이런 식으로 미느냐, 이런 식으로 미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미느냐, 이런 식으로 미느냐. 거의 한 반 박자 빠른 거죠. 이렇게 되면 팔도 짓눌리지 않고 힘을 쓰기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근육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무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털리면 손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랩당 속도의 차이를 보면 꽤 난다라는 거죠. 이게 뒤로 갈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뒤로 갈수록 더 텐션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덤벨을 때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더 뒤로 가면 더, 그리고 스윙도 무너져. 뒤로 가면 스윙도 이제 무릎 써. 그리고 올리고 또 무릎 써. 스쿼트 한 동작에 스쿼트가 2번씩 나와. 안 그래도 털려 있는데. 그럼 점점 더 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덤벨은 뒤로 갈수록 털릴수록 스윙이 더 짧고 텐션이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바벨에 짓눌리지 않고 한 박자 빠른 저크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킬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거고, 뒤에 힘들었을 때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힘들 때 가장 좋은 거는 안 힘들어야지, 참아야지 생각하는 게 가장 괴로운 겁니다.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지켜야 될 것들만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운영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 털렸어. 그러면 일단 손을 안 바꿀 거야. 얘로 일단 할 거야.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백스윙 짧고 강하게. 그 다음에 클린 이후에 저크 반 박자 빠르게. 컨트롤 안 돼. 그럼 손 바꾸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덤벨 테크닉을 효율적으로 근육 피로도를 줄이고 다리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런지 이후에 버피를 때려 박을 수 있고 버피 이후에 덤벨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크 동작에서의 팁이고, 세 번째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봤어요. 덤벨을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거죠. 덤벨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엄청 털리겠죠. 그래서 덤벨은 상체가 기다려주고 덤벨이 내려오고 들어가는 거죠. 빨리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잘하는 선수인데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덤벨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멀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리는 동시에 체간이 많이, 스타트가 빨리 내려가. 이렇게 되면 덤벨이 여기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 개 털리겠죠. 뭐 상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덤벨 내릴 때도 짧게 덤벨이 어깨 정도 왔을 때 상체 스윙.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할 게 많죠. 솔직히 덤벨 스킬은 힘들 거를 느낄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백스윙 짧게 만들어야지. 올라왔으면 반템포 빠르게 저크 때려야지. 받았으면 몸에 가깝게 붙여서 몸에 왔으면 다시 백스윙 들어가야지. 그걸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덤벨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되게 짧은 시간에 끌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털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무릎을 써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를 앞으로 텐션을 더 빨리 걸어주는 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캐틀벨 스윙 털리면 엉덩이로 하듯이 똑같아요. 힙 드라이브로 캐틀벨 스윙 하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크 스킬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훈련들을 충분히 해보시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꼭 50파운드로 해야 되진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가벼운 무게로 가셔서 스킬 훈련, 백스윙만 이런 것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크 짓눌렸다가 스쿼트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바로 그냥 반박자 빠르게, 그리고 내릴 때 덤벨 먼저 받아주고 가까이 오면 그 다음에 상체 스윙 따라가지고, 요게 계속 스킬로 여러분들이 잘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면 훨씬 쉽죠.
정말 훨씬 쉽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덤벨 스킬을 조금 다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많죠. 그러면 저희 어제 선수들 중 특히 여자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 쪽 어깨가. 처음에 힘 있을 때 밀리는데 나중에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린을 받을 때 대부분 클린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왜 안 밀리냐면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의 어깨 앞쪽이 아픈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90% 이상은 다 이두예요. 근데 이렇게 밀게 되면 이두가 엄청나게 많이 버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밀리는 거야. 이랬을 때 요령은 클린에서 덤벨을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덤벨을 여러분들이 이 렉 하는 것처럼 뒤쪽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밀게 되면 삼두가 훨씬 많이 걸리게 돼요. 탑에서 피는 거야. 이렇게 손목 똑바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깨 앞쪽 이두가 아파서 이 포지션은 잘 안 밀리는 분도 클린 캐치할 때만 손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삼두로는 얼마든지 밀린다라는 거죠. 어깨가 아픈 사람들 중에 이두가 문제지 삼두가 문제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측정에서 난 원래 어깨가 좀 아팠는데 와 아픈 쪽 어깨는 안 밀리더라. 이런 분들은 한번 스킬 훈련하실 때 캐칭 그립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삼두를 쓸 수 있고 탑에서만 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5파운드나 50파운드는 얼마든지 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편함이 있다. 당장은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덤벨의 대부분의 팁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까지 뭐 체력적으로 그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체력 수준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 스킬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측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훨씬 더 큰 이런 여유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는 버피입니다. 버피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초반에 달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치 선수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버피 하나당 페이스가 한 3.5초에서 4초 정도를 유지했어요. 물론 뒤에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막 엄청 빨라지진 않았어요. 초반에도 계속 3.5초에서 한 4초 페이스로 버피를 진행했고 두 발로 버피 다운, 그 다음에 바깥쪽 발 빼면서 하나 둘 스텝업. 그러니까 세 스텝으로 버피를 한 거죠. 잡고 두 발 빼고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넘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버피를 스텝업 없이 그냥 양발로 계속 뛸 수 있는 분도 저는 스텝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아마 이런 전략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텝 다운, 스텝업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동작이죠. 그럼 스텝 다운, 스텝업, 쓸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한 4초 페이스, 3.5초에서 4초 페이스. 그 다음에 네 스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4초에서 5초 페이스로 버피를 일정하게 가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덤벨에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스윙이 짧아지면 덤벨의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얼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버피는 스텝에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한 3.5초에서 5초 사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너무 그 밑으로는 줄이지 말라는 거. 3초 페이스 너무 빠릅니다. 대부분 분들이 앞에 되게 빨리 하더라고. 앞에 빨리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 뒤에 많이 막 24층, 27층, 30층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에선 빨리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하시는 분들, 버피 잘하는 분들은 3.5초에서 4초. 버피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한 4초에서 5초. 그리고 오히려 시간은 덤벨에서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페이스가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이 제가 버피 세미나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버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버피 다운보다 버피 업이에요. 자, 버피 누우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버피를 어떻게 일어나냐면 털리면 털릴수록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면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발을 끌어올려 올라 그러면 체중이
힙 쪽에 엄청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힙을 들어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은 펴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앞을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꼽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힙을 들어 올리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팔을 먼저 펴더라도 다리를 당기거나 힙을 들 때 바닥을 이쪽 방향으로 시선만, 머리만 밀어 넣어주면 발을 당겨오거나 다리를 당겨오는데 훨씬 쉽게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버피에서 가장 앞쪽 다리를 아끼는 방법은, 자, 제가 누웠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건 그냥 이렇게 일어나도 돼. 근데 이제 엉덩이를 드는 타이밍에서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쳐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팔이 밀면서 팔이 다 펴질 때쯤은 여러분들이 시선은 아래쪽 배꼽 쪽으로 뒤로 밀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힙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끌어 올리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스텝을 하시든 뭘 하시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수들한테 팁을 어떻게 주냐면, 버피가 털리면 털릴수록 일어날 때, 야, 대가리 쳐박어. 뭐 좋은 언어는 아니라 제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선수들한테는 와드 중엔 항상 고개를 들고 이제 애들이 털려서 컨트롤이 안 되면 일어날 때 머리 쳐박어, 머리 쳐박어. 아니면 배꼽 봐, 배꼽 봐. 이런 식으로 계속 큐잉을 주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리를 끌어오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피 첫 번째 팁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내가 팔을 다 편 이후에 시선과 힙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팔을 힘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밀더라도 팔이 다 펴질 때쯤은 힘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몸의 방향은 뒤쪽, 배꼽이나 아래쪽 바닥을 보고 공간이 만들어 놓고 다리를 당겨 올라오거나 스텝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실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간혹 버피 다운을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너무 많이 끌고 올라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뻣뻣해서 이렇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버피 다운을 했을 때 다리는 비교적 넓게 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을 너무 이렇게 곱게 모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와이드하게 벌리는 스타일로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여자분들이나 유연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저는 되지도 않아요, 뻣뻣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버피를 눕게 되면 발은 어디까지 당겨올 수 있느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누웠을 때 주머니 라인 정도 데리고 오게 돼요. 근데 유연한 사람들은 발을 어디까지 데리고 오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앞쪽 힙 플렉스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버피 동작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버피는 이만큼만 당겨와도 하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오버나 페이싱 동작들은 상체를 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체만 이렇게 일으킬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안 모아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상체를 계속 세우게 돼. 그러면 마찬가지로 허벅지에 버피 하는 내내 체중이 계속 실리게 됩니다. 힙 플렉션에서 실리지, 올라와서 또 실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적게 갖고 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뒤쪽에도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다리를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버피에서 체크해봐야 될 거, 힙을 띄울 때 시선과 몸의 힘의 방향, 이건지. 그 다음에 다리를 너무 좋게 버피 다운을 하는지 와이드하게 쓰는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당겨오는지 주머니 라인 정도로 당겨오는지, 그 다음에 당겨오는 것도 웬만하면 몸 안쪽보다는 몸쪽 바깥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몸 안쪽으로 당겨오게 되면 얘네들 앞쪽 라인들이 지구력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바깥쪽 안쪽에 있는 애들이 지구력이 좋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당기면 빨리 털려, 잘 회복도 안 돼. 근데 발을 옆으로 빼게 되면
안쪽 바깥쪽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구력이 좋다니까요. 뒤쪽이나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애들을 버피에서 걸어줘 쓰면 기름 많이 먹고 한 번 털리면 정신 못 차리는 앞쪽 근육들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피에서는 이 정도 팁이에요. 초반에 페이스를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동작에서의 효율성. 버피, 푸시업. 이게 아니라 이거. 그 다음에 버피다운 했을 때도 다리가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버피업에서 발을 당겨올 때 너무 많이 당겨오는 게 아니라 너무 일자로 당겨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주머니 라인 정도.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버피를 조금 영상을 봐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동작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버피는 싹 고쳐야 돼요. 이거 제가 세미나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피드백을 줬던 거예요. 버피에서 항상 너무 털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고치고 나서 훨씬 더 달릴 수 있고 달려도 털리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줬던 스킬이 바로 버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피는 이렇게 반드시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털린 건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 내에서는 지금처럼 가져가시는 게 버피 하나당 여러분들이 드는 최소의 힘을 갖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런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뭐 솔직히 런지가 체중이 많이 안 나가고 런지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런지가 좀 힘들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나한테 힘들어, 뒤로 가니까 런지도 힘들더라, 이러신 분들은 이것도 팁이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대부분 이제 런지를 스텝스를 줄이려고 와이드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뒷발의 이 앞쪽, 제가 얘기했죠, 제일 지구력이 취약한 애들, 얘네들이 엄청 많이 털려요. 그러면 다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하체가. 그 회복도 잘 안 돼. 그래서 보폭은 적당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기준은 런지 다운을 했을 때 힙이 앞쪽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어야 돼. 한 이 정도 각도. 정강이랑 힙이 이 정도로 들어갔을 때. 그래야지 런지 다운 했을 때 뒤쪽도 체중을 받을 수 있어요. 분산된다는 거죠, 앞뒤가.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스텝수를 줄이려고 길게 상체를 세우고 앉게 되면 얘네들 그거보다 그냥 한 걸음 더 걸으면 되니까 한 이 정도. 그래서 항상 숙일 때도 골반을 좀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 체중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뒤쪽 애들 지구력 좋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얘를 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개 영상 보면 오스틴이랑 그 옆에 있던 여자 선수들이 런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런지 이렇게 많이 하죠. 하고 이렇게. 반대쪽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슨 문제냐면 이발이 자, 이때부터 지지해요. 그리고 체중이 계속 실리죠. 일어나는 것도 얘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발이 나갈 때 다시 버텨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발에 체중이 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다리의 엔듀런스가 안 좋은 분들은 무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스틴 선수가 보였던 스킬을 하게 되면, 자, 앞발 나가죠.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찍는지 하면 뒤꿈치 뒷찍음에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 무게 분산. 그리고 반대 스텝 또다시 무게 분산.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 스텝보다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다리에 체중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스트라이드는 좀 짧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뒷발의 위치가, 당겨오는 위치가 패러럴 나란한 게 아니라 조금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폭은 좀 줄 수 있지만 대신 한 발에 체중이 실리는 시간과 피로도는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나란하게 찍고 가거나 한 발로 계속 가는 거랑은 피로도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런지에서 다리의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 그럼 지금처럼
뒤꿈치 뒤에다 찍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이것도 다리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제가 이제 스킬 얘기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하는데, 이게 뭐 풀안 같은 와드라 그러면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풀안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고 짧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력 수준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 15분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250에서 300렙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한 동작당 100개 이상을 하는 건데 쉬는 텀 없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을 한번 잘 가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덤벨 스킬, 버피 스킬, 그 다음에 런지는 큰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런지에서의 피로도를 유독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한 것처럼 보폭에서 상체가 힙이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복폭, 그 다음에 짧게 끊어가서 앞발에 지지발에 체중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덜 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지 할 때 하나 더 하셔야 될 것들은, 런지 할 때 숨이 엄청 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숨 찰 때 하는 요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박수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힘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단 말이야. 힘들수록 런지는 그렇게 힘 안 들잖아. 빨리 해야 되지. 런지에서 힘들어도 계속 차분하게 매 스텝 더 차분하게 하고 오면 이게 뭐 물론 생리적으로 이게 크게 회복이 다르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달라요. 여러분들 하고 런지를 더 돌아와서 다음 걸 시작하는 것과 매 런지마다 차분하게 심박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들어와서 다음 남들을 잡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 런지에서는 제가 알려드린 스킬 사용하실 분들 사용하시고 매 스텝마다 캄다운, 차분하게, 심박이 엄청 높더라도 노력하는 거죠. 최대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게끔 편안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덤벨을 잡았을 때 훨씬 하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와드는 여자분들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 기준 265점에서 280점이 가장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상습 정체 구간, 제가 항상 강조하는 280렙에서 300렙 사이가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봐요. 이 정도로 되면 상위권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상위권이에요. 뭐 그 300점 이상 포인트 차이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265개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점수 어마어마하게 먹을 겁니다. 그리고 265에서 280 사이다. 그럼 개고생하고도 만족은 안 될 거야. 왜냐면 막 진짜 내 랩에 몇 명 있을 줄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265에서 28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스킬들 최대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280랩은 꼭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80랩 집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스킬 체크하셔서 300랩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팁을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5.1은 스킬만 고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습 잘 해보시고 충분히 숙지한 다음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와드를 재측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